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 단독 기사가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김영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요. 스카이데일리 여러 명의 그 전투적 기자들이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겸 기자에 이어서 김영 기자도 그런데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단독 기사인데요. 제목이 김병기 민주의원 아들 국정원 특혜 채용, 끝나지 않는 진실 찾기. 2016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특별 채용 형식으로 임용, 기존 주장 뒤집어, 홍장원 김 의원 아들 정부 대표단에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행.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18년 7월에 불거졌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동안 알려진 것은 김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 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전형으로 국정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김병기 의원은 2018년 7월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을 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감옥에도 가겠다 라면서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복수의 국정원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2016년 10월에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과 기조실장이 압력을 행사해 탈락자 김 의원의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7년 3월에 채용됐다는 기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2017년 3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국 정국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2016년 총선에 당선된 후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 아들의 특별 임용을 반대하던 감찰실장이 2016년 5월에 물러나자 탈락자인 김 의원 아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다시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는 김 의원이 기무사를 압박해 아들과 관련한 세평을 다시 쓰게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임용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사원 임용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어 당시 감찰실장과 홍장원은 이 문제로 상당히 다퉜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감찰실장은 홍장원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다. 한겨레는 2016년 총선에 당선된 김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2018년 7월 10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탈락한 이유는 세평과 신체적 문제로 기억한다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 임용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했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2024년 10월 27일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때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의 아들도 함께 갔다. 그때 국정원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사람들 북한군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장 사본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이어서 이 메모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2013년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 대상에 국정원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들 채용과 관련한 스카이데일리의 질문을 받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동일한 사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런 단독 기사인데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특혜 채용됐는데 이 의대 의혹이 있는데요. 이게 왜 다시 논란이 되고 조망되냐면요. 홍장원의 그 메모 있잖아요. 윤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고 있는 그 메모. 그 메모지 밑에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그게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지를 왜 홍장원이 그 메모지에다가 썼을까? 그럼 그 메모지의 주인은 누구냐? 홍장원이냐? 아니면 김 의원의 아들이냐? 아니면 또 제3자냐? 김 의원의 아들과 홍장원은 우크라이나에 그때 북한 관련한 협의로 같이 출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 의원 아들이 국정원에 불법 채용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국정감사하는 상임위에 있고, 자신의 아들은 국정원에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에 보면. 그래서 불법 특혜 채용을 시켰다는 거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다 곳곳에 진지전으로 쫙
선관위도 이 자기 아들 왜 이런 데가 자기 자식들을 왜 이렇게 꼽을까요? 이런 데가 선관위, 국정원 이런 데. 국가를 이게 장악을 하는 거예요. 핏줄로. 무섭다. 전교조로 이제 사상으로 선생의 이제 스펀지처럼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뭘 알아요? 선생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인 줄 알지. 근데 그거 주사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애들이 나이를 먹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서 각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른자위 기관도 그냥 노른자위 기관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고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선관위, 국정원 이런데 자기 자식을 심습니다. 아니, 이렇게 채용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왜 이름은 선관위하고 국정원일까요? 이건 국가를 먹을 수 있는데 국정원은 정보를 가지고 국가를 지금 홍장원이가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이걸로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자기가 100억 횡령 이런 지금 의심도 받고 있는데 그거 다 털어내고 자기가 완전히 국정원장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선관위는 보통 선관위예요 지금? 거기는 제가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있잖아요. 한성천 위원장. 저는 처음에는 그거 못 믿었어요. 어떻게 자연서부터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 명예냐 뭐냐 그랬더니 다라는 거야. 돈도 그렇고 그냥 다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그런 노른자위에 자기 자식을 꽂아서 물론 거기서 이제 안정된 생활하면서 신의 직장이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관위라는 데가 어딘 거야. 당락을 막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아들을 꽂아놓고 내가 선거에 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김병기 아들은 국정원이지만 또 국정원은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루는 데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야. 이야, 이렇게 다 해먹는 거예요. 정보, 돈, 선거. 그냥 나라를 다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요거를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 기사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김병기 의원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적 책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연락하지 말라면 이거 묻어질까요? 특혜 채용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기사에 보면은 누가 봐도 특혜 채용인데 그리고 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홍장원과 우크라이나를 출장 갔다 왔는데 이 메모지는 그럼 김병기 의원의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어지럽다.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는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쏟아내는데요.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입증되는 날이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발칵 다 뒤집어지는 건데 이제 양야당 물론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까지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허겸 기자는 그걸로 인해서 출국금지도 당하고 여기 대표도 출국금지 당했죠. 그러나 굴하지 않고 김영 기자가 바통을 이어봐서 또 김영 기자뿐만 아닙니다. 여기 몇 명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기자들이야. 대단합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길까요? 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 거대한 카르텔이 이길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기죠. 성경뿐만 아니라 그건 역사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돌팔매인데 이 스카이데일리는 돌팔매가 부정선거 증거 그거를 잡고 돌팔매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왜 이제 여기도 또 이런 기사 나오면 그래서 큰 거 언제 터지는데 이런 댓글들이 그걸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중국 스파이 선관위에서 오키나와로 압송한 그거 언제 입증되느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천천히 기다립시다. 미국에서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인사청문 정보수장들 한대요. 그리고선 작전을 다 짜서 뭐가 나오겠죠. 하여튼 기다리면서 우리는 헌재의 부당한 재판 절차 우리는 항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알리는 겁니다. 참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무섭다는 건 이놈들이 무서운 짓을 벌리는데 결국은 절대 맞는다는 거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하는 짓이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짓을 하는데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 버리겠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